자, 이번에는 내일 좀 괜찮을 만한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일단 전제 조건이 있는데 미국 증시가 미국 이제 선물이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일본과 국내 증시, 대만 증시, 분기 어, 급락 이제 아시아 쪽에서 투매, 어, 미국 주식도 투매. 약간 이런, 나스닥 선물 등 급락. 약간 이런 움직임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죠. 일본이 먼저 급락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와 대만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 미국 선물도 뭐 원래 좀 악재가 있었는데 여기 더불어서 아시아 이제 증시 급락하면서 좀 같이 따라간 듯한 경향. 그러면서 이제 니케이랑 뭐 이런 거 좀 아시아 장 좀 끝나니까 좀 바로 반등하는 그런 그림.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는 이제 일단 여기가 지지라인 부분이거든요. 지지라인 부분에서 꼬리 달고 오른 것이고 전제 조건으로는 나스닥 이제 선물 기준으로 이 구간 이탈 안 하고 요 위에서 이제 마감을 해주고 내일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또 선물 열리겠죠. 그래서만 요 정도에서만 놀아줘도 이런 식으로만 움직여줘도 내일 국내 증시는 아마 어, 지수로 따졌을 때 미국 장이 요 정도만 마감해도 되거든요. 한 마이너스 4%, 3%요 정도로만 마감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요 정도만 마감해도 되고 내일 뭐 장 초반에 우리나라 개장 전에 뭐 대충 이 정도로만 움직여도 요 정도로만 움직여도 아마 우리나라 내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코스피 코스닥 오늘 빠진 걸로 봤을 때 코스닥 기준으로 한 4, 5% 이상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런 이제 그 대신 변수로는 미국 장이 이렇게 또 빠지고 내일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선물 또 빠지고 이러면은 내일도 우리도 또 같이 좀 두드려 맞을 건데 그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지금처럼 흐름 잘 유지해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해주고 좀 괜찮게 움직이면은 내일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코로나랑은 좀 다른 게 뭐 명확한 악재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오늘 오후장에 좀 과한 투매가 나오기도 했고요. 요점에서 엄청 과하게 투매가 나왔죠. 그래서 이건 코스피고 코스닥이 딱 여기서 사이드카였나 서킷이었나 풀리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투매가 나왔거든요. 이때 종목들 다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전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요때 우라르르 무너졌는데 어...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열심히 쓸어 담았거든요. 개인만 털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손바뀜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대형주 경우에는 그 코스닥 경우에는 이제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 쓸어 담고 수급을 안 받는데 하이닉스나 이런 거 잠깐만요. 제가 아직 수급을 안 봤는데 하이닉스나 이런 거는 아마 개인만 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 개인만 샀네요. 여기 보면은 하이닉스도 보면은 개인만 열심히 샀고 외국인이 열심히 던졌고 지난주랑 삼성전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도 역시나 개인만 샀고 외국인 던졌고
셀트리온 같은 거는 역시나 개인이 이거는 좀 좋거든요. 그 제약바이오 쪽은.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슈들도 좀 있고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만 역시나 샀고 뭐 결국에는 그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오른 대형주들 있잖아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이 손바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외국 큰 손들이 좀 빠져나와서 중소형주로 이동하기 위한 흐름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이 크게 이제 내일 장 시작 전까지 크게 미국 증시가 급락만 안 하면 아마 내일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한 10%씩 못해도 10%씩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음, 일단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봤을 때 자, 반등이 나온다고 봤을 때 좀 괜찮을 만한 종목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PPI도 내일 그런데 뭐 종목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일단은 어, 음, PPI 경우에는 조금 최대 주주 변경 있고 PPI 경우에는 조금 시장에 의해서 단기 낙폭 과대가 좀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최근에 끼가 있는 종목이어서 일단은 이 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PPI 그 다음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도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한가까지 찍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이것도 시장 밀리면서 좀 투매가 과하게 나왔는데 보통 이런 끼 있는 종목들이 엑스큐어로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엑스큐어가 여기서 이제 금요일에도 지수가 빠졌었죠. 금요일에도 지수가 빠지면서 이 종목이 뭐 큰 이유 없이 하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22% 정도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었죠. 어, 요런 식으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도 뭐 이 개별 종목이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면 모르겠는데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좀 과한 조정을 받았고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완전히 꺾였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잘하면 내일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전제 조건들은 그 미국 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미국 장이 무너지면은 조금 그때 어느 정도 폭까지 빠졌느냐, 뭐 어느 정도까지 좀 조정이 나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이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종목
재료가 끝나서 뭐 상승 탄력이 완전히 둔화돼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요런 식으로 바로 내일 시장 반등 나오면 좀 강한 반등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JMT는 뭐 크게 끼 있는 종목은 아니었고, 지니뮤직. 그리고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봉으로 봤을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 구간에서 2시 50분, 55분쯤에서 이제 시장 툼에 나올 때 갑작스럽게 빠진 종목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반등이 단기적으로 뭐 10% 이상씩.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막판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뺐기 때문에 내일 증시만 안정화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니뮤직. 이게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쭉 빠진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제 요거 한 10% 정도, 10% 이상 이렇게 빼버렸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오늘 보니까 다들 반등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녹스. 세림. 음, 이것도 조금 끼 있는 종목이죠. 에이직랜드도. 오늘 거래량 보면은 거의 하한가까지 찍었었지만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수급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샀어요. 보통 보면 이런 종목들 조금 끼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이상하게 빠진 종목들은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내일 시장만 안정화되면은 요런 식으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하고 가온전선 이것도 전력 설비 쪽도 음 가온전선도 괜찮긴 하네. 그런데 운전선은 섹터로 엮여 있다 보니까 어 오늘 개인적으로는 어, 오늘 거의 다 하락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좀 낙폭 과대 종목들을 좀 찾는 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가운전선은 어, 얘만 좀 많이 빠지고 가운전선도 괜찮긴 한데 일단 패스. 폴라리스 오피스. 음, 가운전선? 음, 가운전선도 괜찮긴 하겠다. 어쨌든 뭐 이것도 그렇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조금 과하게 밀렸고 에이펙트 켜션 맞아
이것도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이것도 괜찮긴 하겠네. 케어제는 그런데 조금 아니다. 이것도 그냥 케어준도 좀 끼 있는 종목이어서 실적 부진 뭐 이런 걸로도 좀 엮이면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시장이 빠지면서 빠진 것이고 이 종목도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개미 털기지 않나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케어젠 그다음에 어보브 INC 음, 옵티코어 음? 음, 이런 친구들이 어차피 다 같이 움직일 거여서 뭐 잡을 타이밍이 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로보로보도 괜찮아 보이고 이런 좀 시장에 의해서 낙폭과대가 나온 종목들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유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23%까지 갔다가 23%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단기 낙폭이 좀 과한 요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50%죠? 고점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한 3, 40% 됐겠는데 일단은 이것도 좀 세력성 종목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양음양 패턴으로 내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이것도 좀 쉬지 않고 빠졌거든요. 23%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23에서 마이너스 23까지 쉬지 않고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기술적 반대. 그리고 이게 호가창이 좀 가벼워요. 호가창이 가벼워서 또 잘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뉴보텍 그다음에 아바코 전자는 뭐야? 음, YM텍, 코센, 마이크로 한 20% 마이너스 20% 전후까지만 볼 예정입니다. 그 이상 빠진 것들은 내일 어차피 내일 증시 상황 보면서 다 같이 오르거나 다 같이 빠지거나 뭐 그 둘 중 하나기 때문에 저 안에서 매매해도 될 것 같긴 하고 일단은 뭐 다른 종목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제 마음에 드는 것 중에서 조금 최근에 끼 있었던 것들이
저런 친구들이지 않나 싶고, 음, 신성 델타는 어떻게 됐지? 오원 개발. 이화공룡, 신스틸. 현대힘스, 음, 워트, 워트도 괜찮기는 한데, 이야, 아나인트. 일단은, 여기에 SG나 데모, 그리고, 음, 웨이버스? 요 정도들? SG나 데모는 이제 우크라 재건, 웨이버스는, 저거, 석유가스, 그거 관련해서 일단은 요 정도로 내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선 전제 조건이 미국 장이 어, 크게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한 가장 좋은 건 한 뭐 상승까진 바라지 않고 한 마이너스 3%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나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끝나고 내일 그 장 시작 전 선물 가격이 뭐 거기서 부근에서 움직이는 흐름만 나와주면은 가장 이상적일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그게 아니어도 국내 장이 좀 과하게 빠졌으니까, 내일 기술적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하고, 악재가 있어서, 연속되는 악재가 있어서 뭐 빠진 건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혹시나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뭐 핵전쟁이라면은 뭐 조금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일단 뭐 이란 이스라엘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여기 오일 가격 보면은 이제 요날 보이시죠? 수요일에 한 5% 정도 올랐잖아요. 이때 이제 이란 이스라엘 이제 그 이슈가 처음 나오면서 오일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었는데
오일 선물 가격이 이렇게 밀리는 걸로 봐서는 이란 이스라엘 이슈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란 이스라엘이 뭐 진짜 심하게 전쟁할 거다 하면은 이런 오일 선물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가야 될 건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일본 이제 엔화랑 그 일본 니케이 아마 이쪽 영향이지 않는가 싶은데 일단 니케이도 조금 선물 반등이 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만 가주면 베스트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반등 내일 나와주면 아마 오늘 마이너스 20% 이상 갔던 친구들은 한 10% 정도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또 빠져버리면은 그건 내일 장전에 좀 골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해도 뭐 크게 겁먹을 만한 건 아니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건강한 조정이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좀 괜찮은 시장이랑 괜찮은 매매해서 돈 좀 잘 벌면 좋겠고 다들 대응 잘 해서 좋은 결과값 만들 수 있도록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